기분 좋은 휴일 아침을 땅땅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과 편안한 노후 생활, 그리고 소액으로 시작하는 투자들을 위해 제 채널을 많이들 봐주실 텐데요. 오늘의 매물은 다방면으로 투자하기에 무척이나 좋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취득해서 단기간 매도 차익을 남길 수도 있으니 땅땅정보통이 직접 촬영하고 빅데이터와 주변 탐문을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집중해서 끝까지 잘 봐주세요. 오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234평의 대지와 건평 32평의 주택이 있고요. 대지가 넓다 보니 앞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무척이나 넓은 상태입니다. 그럼 현장으로 내려가 오늘의 집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지금 제가 출발하는 곳은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출발했고요. 여기서부터 집까진 대략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마을의 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집으로 이동하는 길은 왕복 2차선 도로를 통해 진입하시게 됩니다. 그럼 집 근처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담벼락을 지나서부터 대지 경계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담벼락을 지나 조금만 더 올라가시게 되면 집 출입문이 있습니다. 담벼락 옆으론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 상태고요. 주택에 별도의 대문은 없는 상태로 추후 대문 공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밖에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임장 가서 보시게 되면 대지 경계면을 따라 담벼락이 쳐 있는 상태고요. 땅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텃밭도 상당히 넓은 상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택 임장 시작하겠습니다. 집 대문을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편으로 또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오늘의 집이 있고요. 왼쪽 편으로는 아까 담벼락을 넘어 보여드린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훨씬 더 넓어 보이죠? 그리고 더 좋은 점이 현황상 텃밭으로 사용 중인 공간이지만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주택엔 별도의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분께서 직접 거주하시기 때문에 권리 분석도 무척이나 쉬운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774제곱미터로 234평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주택의 연면적은 107.44제곱미터로 32.5평입니다. 우선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내용에 따르면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진 상태고요. 공부상 등록된 내용으론 별도의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주택의 연면적은 지하 공간과 주택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드렸고요. 지하 공간의 면적은 5평 정도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27평 정도가 실제 사용하시게 될 주택 공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1986년 7월 20일이고요. 별도의 수리가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붕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대분수의 느낌이 조금 들고 있고요. 주택의 현관문 옆쪽으로 별도의 창고 공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한동 보이고 있고요. 얼어붙은 수도도 있습니다. 텃밭 공간을 제외한 부분들은 모두 시멘 포장된 상태고요. 텃밭 쪽으론 석축을 쌓아 두셔서 경계를 확실히 구분 지어 두셨습니다. 현관문 반대편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창고 공간이 있고요.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택의 면적도 상당히 넓게 지어져 있습니다. 집의 외벽 상태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지만 처마 부분에 파이프 쪽 목재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어 누수 방지를 위해 수리 한번 진행하셔야 할 것 같고요. 외부 샤시와 내부 샤시도 교체 작업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의 마당이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 앞 주차가 가능한 점은 장점으로 작용하고요. 아쉬운 부분으로는 집 앞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가 있어 차량이 지나갈 경우 도로에 소음이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은 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현장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항공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해드리는 게 대지 경계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774제곱미터로 234평이고 입구 쪽 부분이 대지 경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보이시죠? 그럼 입구 쪽 토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죠?
이 공간의 경우 다른 집원의 필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 1980년에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분께서 돌아가신 뒤 아무도 찾지 않는 토지고요. 집이 지어질 때부터 저렇게 같이 사용을 하셨다고 마을분들께 전해 들었고, 집이 위치한 부분은 또 다른 분의 토지 위에 지어진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집을 지었다 보니 정확한 경계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이 지어진 듯 하고요. 마을의 대부분이 지적 경계가 잘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경계면과 오늘의 집 대지 경계면 사이 빈 공간이 보이시죠? 저곳은 국유지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니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해드린 국유지 도로 라인은 왕복 2차선에 3번 국도와 접한 상태로 입구를 막는다고 해도 충분히 들어올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찾아와 땅으로 횡포를 부리면서 긴 소송을 진행할 만큼 토지 가액이 높은 편도 아니기에 큰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도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 주택에 대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옆쪽으로 살짝 빠진 부분은 옥상 계단입니다. 현재 지상과 지하로 구분 지어져 있지만 지하의 면적은 5평으로 조그마한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거 공간의 면적은 90.72제곱미터로 27평입니다. 지하 공간과 주거 공간의 면적을 전부 더한다면 32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인 상태고요. 난방은 유류 보일러, 취사는 LPG 가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 거주하신다면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보일러를 설치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면에 포함된 오른쪽 보라색 네모박스는 공부상엔 표시되지 않는 건물로서 창고로 사용 중인 공간이고요.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철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에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택의 방향도 살펴봐야겠죠? 거실 창문 기준으로 남동향이 되고요. 앞쪽 도로에 비해 지대는 살짝 낮지만 막는 건물이나 산이 없기 때문에 일조량은 무척 좋은 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 영상을 통해 주위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매각 물건이 소재한 곳은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절리입니다. 마을의 축사처럼 보이는 곳들이 꽤 보이지만 저 중에서 2곳만 축사로 운영되고 있고요. 가장 크게 보이는 이곳은 지금과 같이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서 축사는 아닙니다. 주변 환경은 지금 보시는 대로 나쁘진 않은 편이지만 집 앞으로 위치한 3번 국도의 통행량이 생각보단 많은 편이었고, 통행은 많지만 차선 부족 등의 이유로 확장 공사 중인 도로가 완공되면 마을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대수가 조금 적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상세한 매각 물건의 위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김천시청까진 자차 이용 시 5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요. 아래로 위치한 거창군청까진 3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경남 쪽으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건의 주변으론 김천, 성주, 고령, 거창, 무주, 영동이 있고 영동군청에선 자차 이용 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경상북도 성주나 고령 등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과 가깝다면 한 번 정도 임장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반경 20분 내에는 IC가 없기 때문에 표시해드리는 3번 국도를 통해 진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자차로 5분에서 8분 사이로 도착 가능한 곳에 대덕면 행정복지센터와 인프라 시설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차가 있으시다면 생활편의시설의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의 집은 이곳에 있습니다. 앞쪽으로 왕복 2차선의 3번 국도와 접하고 있고, 제가 대지 경계면 표시해드린 것과 똑같은 상태에 대지 경계면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로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물건관리번호 202-05737-001번이고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540번지.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격은 1218만 1250원이고 신권 상태로서 최저금액 또한 동일한 금액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월 1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진행되고요. 법원에 가실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입찰이 가능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와 건물 지분 매각이고 대지의 전체 면적 774제곱미터 234평 중 지분에 해당하는 172제곱미터 52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107.44제곱미터 32.5평이고 그중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인 23.875제곱미터 7.2평입니다. 우선 토지와 건물 모두 등기된 상태에 지분 비율도 동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분권자는 총 4명인 상태에 4분 모두 가족이고요. 어머님께서 9분의 3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3분은 모두 똑같이 9분의 2지분을 보유한 상태고요. 오늘 매각으로 진행되는 지분은 9분의 2지분 비율이 진행 중이고 감정금액은 1200만원대로 주변 시세 대비 나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우선 금액 설명드리기 전 주변 시세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마을에서 가장 최근에 거래된 주택이고요. 2021년도 10월 18일에 평당 60만원, 전체 7,500만원에 거래가 됐었고 주택은 지금처럼 깔끔한 상태입니다. 주변 전과 답,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주택의 경우 평당 10만원으로 실거래 신고가 된 곳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래 내역들의 경우 다운 계약서로 보여지며 반경 5km 정도 떨어진 곳의 거래 내역들을 취합해 빅데이터를 통해 평균 가액을 뽑아본 결과 오늘의 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과 토지 전부를 한 번에 매매 거래 시 평당 35만원에서 46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분 경매로 진행되기에 지금의 금액대로 취득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 지분을 통해 단기적인 매도 차익을 보고 들어가신다면 2번 정도 유찰된 뒤에 입찰 보시는 편이 좋아 보이고요. 소유자와 직접 협의를 거쳐 주택 전체를 매입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 금액대에 입찰하셔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협상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대지의 용도지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국도 3호선과 접도구역으로 나와 있고요. 주택의 경우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 창고는 벽돌조의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1986년 7월 20일이고 주택의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각 진행 중인 면적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의 면적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은 총면적, 왼쪽 편이 매각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셔서 해당 관리번호를 검색하시면 감정평가서를 읽어보실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위치 및 현황 보시면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에 소재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점만 표시가 되지만 마을 내부에 축사가 있다는 점과 바로 앞 왕복 2차선의 국도가 지나가고 통행량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로에 소음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대 조건 보시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 표시되죠? 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된 임대차 기준이 나와 있지만 밑에 분과 지분자 중 한 분만 실제 거주하시는 상태에 다른 분은 어떠한 권리도 신고되지 않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공유자 2분만 거주하시는 상태에 마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님과 아드님으로 파악이 됐고 아주 오래전부터 살고 계신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숨겨진 임차관계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의 이유도 단순 세금 압류로 인수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권리도 없는 상태니 안심하시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에 등재된 내용은 많은 상태지만 인수되지 않고 모두 소멸되니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요. 건물의 경우 2022년 2월 4일에 설정된 지분합 유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며 아래로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고요. 토지 등기의 경우 2021년 12월 14일 설정된 지분합 유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며 그 아래로의 내용은 똑같이 소멸됩니다. 그러니 권리상 하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찰 전 임장과 주변 탐문, 그리고 시세 파악을 중점으로 입찰가액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